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아쇠가 당겨졌고 이에 정말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좀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하는 걸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는데 그 사이 좀 달도 바뀌고 이제 정말 완연한 2025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장 좀 1월 달에는 그래도 수익률이 꽤 괜찮았어요. 좀 맞습니다. 초반에는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좀 월 말에 좀 딥시크가 등장하기도 했고 관세 전쟁도 시작되면서 좀 암초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2월 달에는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아마 1월 달 흐름을 보고 저거 상반기나 한 해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그게 좀 안전한 투자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트럼프가 모든 걸 다 그 소위 이제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변수를 지속적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설 연휴 동안 벌어졌었던 딥시크 쇼크. 요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과 직전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발 관세 말씀 주셨던 것이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딥시크는 사실은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주 위주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기존의 AI 투자 안에서도 AI 하드웨어 쪽은 좀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AI 소프트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러한 그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수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 관세, 특히 지난 주말 동안 발표된 거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이제 발효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자체는 미국의 지금 관세를 평균 2.6%에서 거의 1%까지 불과 2년 동안 올릴 것으로 생각한 것에 비하면 2주 만에 거의 5배를 올리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직 유럽이나 우리 아시아 쪽하고는 얘기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발 이 관세의 향방이 그 폭과 기간이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변수가 매우 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는 양력 1월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 음력 1월. 그러니까 이제는 1월이 2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적어도 앞으로 2, 3주는 더 봐야만 올해 한 해의 방향성이 좀 더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좀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이쪽에서도 뭐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정말 펼쳐지는 게 아닐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트럼프 2기 내각, 또 트럼프가 했던 얘기, 그 다음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 두 가지를 겹쳐보면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를 바라보는 방향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소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을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 이 관점에서 이제 관세를 활용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 부족해진 세수, 또 세금 더 깎아주겠다잖아요. 그러면 부족해진 세수를 확충하는 새로운 세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소위 수입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외교적인 그러한 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협상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요 세 가지인데요.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적어도 2년 이상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한 것에 비하면은 2주 만에 아주 그 공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배 이상의 이런 것. 만일 트럼프가 얘기한 공약대로 얘기한 대로 가면 20% 넘어가거든요.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10% 정도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 이상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무엇으로 쓸지가 좀 사실 좀 불분명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한 달, 3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트럼프가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할지에 따라서 대응도 시장의 평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이번 조치가 발생이 되면서 캐나다나 멕시코에 좀 생산 거점을 둔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캐나다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또 관세를 매겨버리면 어떻게 좀 가격을 책정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국내 기업이나 또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게 참 뭐랄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거는 그것에 투자할 것을 정하고 그때부터도 몇 년이 걸리면서 공장이 완성되고 이제 생산을 들어가잖아요. 네. 상당히 리드 타임이라는 게 꽤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뭔가 방향을 바꿨다고 불과 하루아침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냉정히 보면 현재 시장의 우려, 주가의 하락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보면 오늘 특히 기아 같은 경우 또는 말씀 주신 LG 에너지 대체적으로 멕시코에 생산 공장이 있는 곳 또 지금 캐나다의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영향을 받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은 이전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지역적으로 타겟팅해 갖고 관세를 물렀다면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어디에다가 대체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될지 유일하게 미국 내에만 만들어야만 지금 안전해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트럼프 4년 안에 겨우 그거 결정하고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공장이 돌아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의 대응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조정을 보고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의 바게닝 칩 협상으로 쓰거나 또 내지는 일부 불공정 무역 관행처럼 이렇게 좀 좁혀주면은 생각보다는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협상만 이루어진다면.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미국 수입의 40% 이상에 대해서 지금 거의 25% 관세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본인들에게도 엄청난 사실 악영향을 미칠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결국은 트럼프의 본심이 뭔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길게 갈지 장기화될지 그 폭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가 아직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주가 빠졌다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가 매수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 1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고 1월 달만 보더라도 1월 초에는 좀 샀었는데 마지막에 또 다 빼면서 6개월 연속 우리 시장을 좀 매도한 것으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2월 달에 수급 방향성을 좀 어떤 것을 포인트로 봐야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1월 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가 현재 높은 환율이긴 하지만 현재 환율 수준이 안정화된다면 새로운 신규 자금들은 거기에서 추가로 소위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관세가 갑자기 사실 돌발 매수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 세계 지금 환율이 강달러 그 나머지 통화 약세가 다시 시전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포함해서 우리나라, 한국 원화까지 다 해서 다 2% 초중반대의 그 상승률을 좀 다시 나타내고 있고 특히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좀 강해졌던 원화 강세가 다시 되돌림되면서 연초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환율의 방향성에 숨죽이면서 이 투자의 그 추가적인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환율 변수가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잡혀야지 또 수급도 체크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정말 2월은 좀 단단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1월작에 좀 주도 업종을 보고 올해 좀 투자할 섹터들을 추려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월달 좀 복귀를 해봤을 때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좀 올 상반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나타난 건 원래 기계조선 반도체, 뭐 일부 건강관리 뭐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와 관련된 관세 영향이
얼마일지를 지금 알기가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세 내지는 좀 방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음식료, 담배, 통신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기 순항업 쪽에서는 금융주가 오히려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지속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 조선주가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관세를 유예시켜 준다면 여전히 지금 현재의 그런 기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2월부터는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시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좀 시각은 유지하되 그래도 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은 방어적인 전략으로 관세 영향이 없는 금융주나 또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주들 몇몇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